123인데 날라갔다니까. 오늘 태구를 찍어서 올려놔야 되겠다. 태구를 찍어서 올려놔야지. 현승아, 너 나오지? 안 나오나? 나오네. 또 뺐냐? 근데 여자한테 받았네. 가만히 이렇게 해서 저기 생긴 거야. 너 빨리. 자, 월화실 제일 먼저 샀던 거야. 자, 햄버거 사쪽 이거는 아니 돈안 썼나? 청소년 내가 봤을 때한 60만 원 이었을 거야. 200? 자, 현승아 오늘 어디를 차리냐? 중화 적정했나? 중화 네, 적정. 오늘 중화적정 했잖아요. 그 삼각 플라스크 비율에. 예스.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산화 환원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할게. 자, 교과서. 자, 중화 적정 했으니까 알지? 교과서. 하나만 남기라고? 하나. 네. 교과서 잠깐. 교과서. 중화 적정 했는데 지금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는 친구. 자, 교과서 166페이지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66페이지. 166페이지 폈냐? 네. 자, 교과서 166페이지. 지금 태구가 뼈뼈로 2개를 줬기 때문에 얼른 먹고 수업하자고. 네. 근데 여기 방송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얼른 설마 잠깐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66페이지 얼른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66페이지. 현냐 미스터 손 어디 있어? 미스터 손.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송영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 오늘은 이제 칠판을 좀 잘 보시고. 자, 페이지 166쪽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화와 환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화 환원. 특히 이제 화학원에서는 이 산화와 환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정의를 사용해서 산화 환원 공부를 해야 되냐면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거나 얻은 것을 가지고 산화와 환원을 정의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그러냐? 전자를 잃으면, 응? 전자 잃으면 뭐라고 그래?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그러죠. 산화라고 그러고, 반대로 전자를 얻으면 환원입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167페이지에 어떤 실험이 나왔느냐? 다음 같은 실험을 통해서 산화와 환원을 이해하자 이런 차원이지.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비커에 뭐가 그 우글거리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구리이가 양이온과 그다음에 황산이가 음이온이 아주 우글거리죠.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있다. 다량으로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아연판, 아연 원자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있는 이 아연판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아연판이죠. 아연판. 이 아연판에는 수많은 아연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순서 배웠죠. 한번 적어주면 빠르게 분석. 칼칼라마 다 외웠을 거야. 그제? 빠르게 물좀 거 되겠습니다. 네, 칼칼라마 그 다음에 뭐니? 아라 천리 네? 아라천리 리 주납수 주석 납 수소 네? 구리 순 뭐 은 그다음에 백금 뭐 금 뭐 이런 식으로 이온화 경향의 순서를 배웠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연판이 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가 있으면 이렇게 아연이 구리보다 반응성이 커요. 아연이. 그래서 요거는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들이요. 이렇게 나가요. 용액 속으로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나가냐?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는 Z에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가 양이온으로 나가죠. 그러면 얘가 내놓은 전자를 요놈이 받아 먹어요. 받아 먹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기어서. 그래서 아연판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그죠? 요걸 잘 봐야 돼. 눈이 안 보이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용액 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구리 이가 양이온이 얘가 내놓은 전자를 받아 먹어서 다시 이 아연판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요 원자번호 29번인 구리하고 원자번호 30번인 아연이 있으면 이 30번의 아연의 질량이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놈이 빠져서 용액 속으로 들어가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놈이 이렇게 아연판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용액의 밀도는 증가합니다. 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고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잘 보고 선생님 말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 반응식을 써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시고 전반적인 산화와 환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도 빠뜨리시면 개념이 안 잡히고 그러게 되면 완전히 뒤죽박죽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들어. 자, 이 30번인 아연판의 아연의 질량이 아연 원자의 질량이 원자번호 29번인 구리 원자의 질량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얘가 무거운 놈이 상대적으로 용액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변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요 구리 이가 양이온이 얘가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 요놈이 두 개를 받아 먹어요. 그래서 다시 요 아연판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액의 밀도는 증가한다. 이므로 용액의 밀도 증가, 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에요. 구리는 붉은색이지만 양이온은 푸른색이죠. 그래서 이 푸른색이 전자를 받아서 다시 아연판에 달라붙기 때문에 이 푸른색, 용액의 푸른색이죠. 용액의 푸른색이 옅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용액의
푸른색을 띠는 게 구리이가 양이온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이 옅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옅어지는 것이 보여요. 자, 그러면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아연판을 갖다가 CuSO4 수용액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ZnSO4 수용액이 됐고요. 아쿠어스. 그 다음에 구리가 생성이 됐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요 반응식은 분자 반응식 형태로 적은 거야. 분자 반응식 형태로. 그러면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얘네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용액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내가 써줄게요. 자, 아연판을 갖다가 여기는 이제 요게 분자 반응식 형태로 적었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있냐? 얘가 구리이가 양이온과 그 다음에 황산이가 음이온으로 용액 속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응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반응 후에는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Zn이가 양이온이 되어서 용액으로 들어가죠. 용액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이가 음이온은 그대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죠. 그리고 용액에 들어있던 구리이가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죠. 여기 구리로 석출이 된다라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요거를. 요 반응식을 쓸 줄 아는 것 자체가 실력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존재해서 용액 안에 퍼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쓸 줄 알아야지. 그럼 얘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알짜들만 가지고 반응식을 또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알짜만 가지고 써보자. 알짜만 가지고 써보면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실제로 구리이가 양이온과 용액 안에 구리이가 양이온과 반응을 해서 아연판의 아연 원자들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이렇게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전자 두 개를 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내놓으면 이 구리이가 양이온이 받아 먹어서 붉은색의 구리를 석출해내고, 이 붉은색의 구리 원자가 붉은색의 구리 원자죠. 붉은색의 구리 원자가 아연판에 달라붙어요. 여기에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죠. 달라붙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아연의 질량이, 아연 원자의 질량이 구리 원자의 질량보다 무겁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무거운 놈이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가벼운 놈이 다시 달라붙어. 그래서 용액의 밀도는 증가하고 용액의 푸른색은 옅어진다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지. 알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알짜 반응식인데, 이 알짜 반응식을 보고 이 알짜 반응식을 왜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요거 보시면 요거 푸른색이라고 그랬어요. 자, 반응 전에는 푸른색이었더니 푸른색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렇게 무색으로 이렇게 옅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죠. 예? 붉은색의 구리 원자가 아연판에 달라붙어서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합니다. 아연판의 질량은 무거운 놈이 빠져나가요.
물론 전자 뭐 2개 정도는 질량을 무시하니까 결국 아연이가 양이온의 질량이나 아연 원자의 질량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이가 양이온의 질량이나 구리의 질량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왜? 전자 2개의 질량은 아주 2000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무거운 놈이 빠져나왔어요. 무거운 놈이 빠져나왔으니까 또 하나 아연판의 질량,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걸 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교과서 실험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아연판의 질량은 감소,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는 증가, 그 다음에 푸른색이 옅어진다. 그리고 알짜 반응식을 가지고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알짜 반응식인데, 이거를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으로 분해해서 쓸 줄 알아야지. 그죠? 자, 그러면 분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해서 보면, 자, ZN이 아연판의 아연 원자죠.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전자 2개를 내놓고, 아연 이가 양이온으로 변해서 용액안으로 녹아 들어갔구나. 라고 이렇게 반쪽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이걸 산화 반쪽 반응식이라고 해. 자, 전자를 내놓으면 뭐라고 그랬지? 산화라고 그랬지.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전자 2개를 내놓고 아연이가 양이온으로 용액안으로 녹아 들어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아연 원자가 전자 2개를 내놓으면 구리이가 양이온, 용액안에 들어있는 구리이가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붉은색의 구리가 섭출이 됐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환원 반쪽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환원 반쪽 반응. 네? half of reduction이라고. half of reduction, half of oxidation 이래요. 자, 그러면 요 반쪽 반응을 변변 더해보자. 변변 더해버리면 알짜 반응식이 얻어지지. 변변 더하면. 그죠? 변변 더하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ZN의 아연판의 아연 원자죠. 아연 원자. 그죠? 그 다음에 구리 이가 양이온. 그래서 알짜 반응식이 얻어지죠. 알짜 반응식이.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자, 이 알짜 반응식의 특징을 보시면 개수를 봐봐. 개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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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1몰 1몰 반응하면 1몰 1몰이 생기는구나. 예? 그 다음에 한 1몰의 구리이가 양이온이 없어지면 1몰의 이가 양이온이 생기는구나. 이온수가 변화가 없네. 이온수 변화가 없는 반응을 봤더니 이 이온의 전하수, 여기 이온의 전하수도 변화가 없네. 그래서 이 알짜 반응식의 특징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 알짜 반응식의 특징, 그죠? 여기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의 알짜 반응식인데, 저 실험에서의 산화 환원 반응이 알짜 반응식이야. 이 알짜 반응식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저 산화 환원 반응의 특징은 이온수 변화가 없어요. 반응 전에 1몰 반응하면 1몰 나오기 때문에 양이온수 변화, 그러니까 이온수 변화가 없네. 이온수 변화가 없다. 이온수 변화가 없는 반응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걸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온의 전하수라고 그러죠. 이온의 전하수도 변화가 없어요. 이온의 전하수도 변화가 없다.
이온의 전하수도 변화가 없죠. 세 번째, 개수에다가 이온의 전하수를 곱한 거, 개수에다가 이온의 전하수를 곱한 거를 이온의 총 전하수라고 해요. 이온의 총자가 들어가. 총 전하수도 변화가 없어.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실험을 우리가 해석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이걸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이른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는 똑같아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이른 전자수, 얻은 전자수는 같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at the same time. 태국 at the same time 뭐예요? 동시에 예.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이른 전자수와 얻은 전자의 수는 같네. 얻은 전자는 아니라 얻은 전자의 수는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산화 환원 반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캐릭터리스틱, 아주 중요한 특징.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이른 전자수, 얻은 전자의 수는 같다.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우리 저기 누구냐, 저 친구 엄청 지금 공자님 만나러 다니고 있어요. 나무아리 타학을 가는 모살 누구지? 제 친구, 현수가 제 친구 이름 뭐지? 최승빈이지. 최승빈. 승빈아, 밥 먹고 자야지. 자, 지금 여기 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가지고 설명했고요. 또 다른 좀 더 어려운 산화환원 반응식을 가지고 또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을 한번 또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었냐? 요 특징이 있었어요.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이른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 그 다음 주어진 반응식,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봐. 자, 알루미늄과 구리이가 이온이 들어있는, 구리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알루미늄을 집어넣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봐. 구리이온이죠. 이건 구리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뭘 집어넣냐? 알루미늄 판을 집어넣었어요. 알루미늄 판을 집어넣었을 때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해라 라고 하는 주관식 시험 문제가 있다 해보자. 쭉 중요한 시기에 갔다 오시면 안 되는데, 듣고 가야 되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걸 모르면 네가 주관 시험을 못 봐. 잘 들어. 지금 해석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럼 여기 구리가 있죠. 누가 산화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냐? 전자를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큰 게 알루미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알루미늄 판에 알루미늄 원자가 있을 거야. 이 알루미늄 원자는 얘가 몇 조 원소지? 13조 원소죠.
13조 원소니까 전자 3개를 내놓고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으로 변해서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갈 거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왜?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전자를 내놓기 쉬워요. 그래서 알루미늄 원자들은 산화가 되려고 하지. 그죠? 반면에 구리이가 양이온이 들어있어요. 구리이가 양이온은 전자 2개를 얻어야만이 이렇게 구리로 석출이 되겠지. 이렇게. 네? 구리로 석출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구리이가 양이온이 이렇게 전자 2개를 얻었으니까 이걸 환원이라고 하지. 그지?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에 어긋나잖아. 얘는 3개를 내놓고 얘는 2개밖에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전자수, 내놓는 전자수하고 또 받는, 어떤 놈이 받는 전자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려면 산화 반쪽 반응식에다가는 2를 곱해줘야 되고 환원 반쪽 반응식에다는 3을 곱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전자수하고 얻은 전자수가 같게 만들려면 곱하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해야만이 산화와 환원 반응의 어떤 특징에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완성해서 써보면 2배의 AL 아연판의 아연 원자가 전자 6개를 내놓네요. 이제 그러면 6개를 내놓고 뭘로 되냐면 2배 AL 3가 양이온으로 되면서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지. 그 다음에 3배 CU 2가 양이온이 6개의 전자를 이제 받아서 총 3배 CU 솔리드로 변해가지고 속출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이쪽에 달라붙겠죠. 그죠? 달라붙어서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변변 더해보자. 변변 더해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산화환원 반쪽 반응식을 완성했다고 보는 거야. 변변 더해. 그럼 없어지고 2배 A에 아연판의 아연 원자라고 해석해야지. 아연판의 아연 원자 2개의 아연 원자와 그 다음에 3개의 구리 2가 양이온이 반응을 해서 2배 AL 3가 양이온으로 변해서 용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고 and 3배 CU 붉은색의 구리가 석출이 되었다라고 완성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과 구리 2가 양이온이 산화환원 반응을 했을 때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이야. 요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을 또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식을 보고. 해석이 중요해. 자, 보면 3개의 구리 2가 양이온이 없어지고 2개의 알루미늄 3가 양이온이 나오네. 이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의 특징, 얘의 캐릭터리스틱을 보자. 이 특징을 봤더니 3개가 없어지고 2개가 나와. 그러니까 2몰, 3몰이 반응하면 2몰, 3몰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징 1번 이온수 감소 반응이네. 이온수 감소 반응이라는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온의 총 전하수 3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온의 총 전하수는 같아요. 이온의 총자가 들어가야 돼. 총 전하수는 같다. 하지만 3번을 봐. 3번을 보시면 총 전하수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 있는 거. 요게 이온의 전하수야. 이온의 전하수가 2야. 2 플러스 2라 그래. 이온의 전하수를 3 플러스 3이라 그래. 이온의 전하수는 2에서 3으로 감소하는 반응이야.
이온의 총 전하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온의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거. 이온의 전하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하는 반응이네. 어?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특징 세 가지. 이온수 감소 반응, 이온의 전하수는 증가하는 반응이고 총 전하수는 같아. 왜? 총 전하수는 개수에다가 이온의 전하수를 곱하고 개수에다가 이온의 전하수를 곱해야 돼. 이온의 총 전하수는 같아요. 하지만 이온의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거 봐봐.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그래서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이온의 전하수는 증가하는 반응, 이온수 감소 반응은 이온의 전하수는 증가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다 그래? 친구들, 자, 문제 꼭 적어 놓으시고 내가 이제 문제를 간단히 했어요. 여기에. 자, 아연판하고 구리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용액이 있다. 용액이 있다. 구리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아연판이 들어있을 때 이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해라. 이러한 주관식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적어줘야지 만점이다. 이렇게 적어줘야지 만점. 구리이가 양이온이 들어있는 용액 속에 알루미늄판을 넣었을 때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시오. 요게 완성이. 알겠어요? 그리고 요거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완성해 놓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산화수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산화수. 자, 산화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산화수. 자, 산화수가 뭐냐?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됐느냐 또는 원자가 어느 정도 환원됐느냐, 산화, 환원되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산화수라고 해요. 산화, 환원 정도의 어떤 수치, 산화, 환원 정도의 수치, 이걸 산화수라고 해요. 산화, 환원 정도의 수치, 숫자. 산화, 환원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 알지? 승빈아, 최승빈? 산화수가 뭐라고? 산화수는 원자가 또는 원자 또는 이온이 원자가 산화되는 정도로 할게요. 산화되는 정도를 숫자로 우리가 표현한 것이다.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산화수 증가 반응이 있어요. 산화수 증가 반응을 우리가 산화라고 해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은 산화라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산화수 감소 반응,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환원. 산화수 증가 반응은 산화수 감소 반응은 환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산화수 증가 반응과 산화수 감소 반응의 예를 이미 설명을 했어.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식에서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아까
자, 알루미늄판에 아연 원자가 전자 3개를 내놓으면 아연 3가 양이온으로 되거든요. 알루미늄 3가 양이온으로 변하거든요. 알루미늄. 그러면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알루미늄의 산화수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0이라고 그래. 이제 0이라고 그러고 얘의 산화수는 뭐라냐면 요 이온의 전하수를 그대로 그 양이온의 그 산화수라고 해요. 플러스 3이죠. 요걸 오른쪽 어깨에 붙어 있는 요 이온의 전하수가 알루미늄의 산화수야. 그래서 0에서 3으로 증가했네. 산화수 증가 반응이라고 그래. 산화수 증가 반응. 여기에 산화됐네. 우리 앞에서 했잖아. 전자 잃으면. 전자를 잃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여기 0. 그죠? 0이야. 중성 상태야. 그래서 0에서 3으로 증가했네. 산화수 증가 반응 산화 이렇게 얘기해요. 예? 산화수 증가 반응을 산화. 됐냐? 산화수 증가 반응을 산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이런 거 볼래요? 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구리이가 양이온이 전자 2개를 얻어서 구리로 되는 반응을 우리가 앞에서 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러면 요 구리이가 양이온에서 요 구리의 산화수는 요 이온의 전하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2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오른쪽 어깨 한 개도 없어. 0이야. 얘는 구리의 산화수는 0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산화수가 감소했어. 이거 환원이지. 산화수 감소 반응은 환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은 아까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는 똑같다라고 하는 게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이었듯이, 그러면 산화수를 가지고도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어. 즉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라고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는 같다. 산화하는 반응이 완성이 됐을 때, 완결이 됐을 때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은 이런 그 감소한 산화수하고 증가한 산화수의 절대값은 같다 라고 하는 게 산화하는 반응의 특징이다. 자, 그러면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또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의 규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을 또 정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은 외우셔야 돼요. 그 규칙을 외우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물질이 있어요.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산화수를 뭐라고 그랬냐? 아까 산화수의 정의가 뭐냐? 산화수의 정의, 그리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또 완성할 수 있어. 산화수 증감을 가지고 산화하는 반응식을 또 완성해 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냐 친구들아?